그림은 주기율표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여기 몇 개의 원소들이 임의의 원소기호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기업 ABC에서 공유전자쌍수와 비공유전자쌍수를 묻고 있는데 지금 B가 탄소죠. C랑 결합을 했는데 C는 15족, 원자과 전자 하나, 둘, 셋, 넷, 5개일 거고 A는 원자과 전자 하나짜리 수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홀전자들이 쌍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B하고 C 사이에 결국은 3중 결합이 형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그럼 공유전자쌍은 총 4쌍, 비공유전자쌍은 요거 하나죠. 그래서 4배이다. 맞죠? D는 알루미늄이죠. 고체 상태에서 전기전도성 있는 금속이죠. 그 다음에 BE4, E는 염소인데 뭐 염소인 건 모르더라도 17쪽이니까 B하고 E가 결합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구성 원자는 E가 수소가 아니라 여기 17족 I가 염소가 붙었기 때문에 모두 옥텟 규칙을 만족해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아요. 10번 물의 전기분해 실험인데 황산나트륨을 소량 녹인 전해질 용액을 만들어서 스포이트로 이렇게 용액을 딱 떨어뜨린 다음에 건전지에 핀으로 이렇게 AB, 그래서 이제 어느 쪽이 플러스 극인지 마이너스 극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면 어쨌든 요 용액이 안에 전극이 꽂혀 있는 상태가 되니까 그 안에 있는 이온들이나 뭐 물 분자가 이동하면서 물이 전기분해 되겠죠. 황산나트륨을 넣었기 때문에 황산이온이나 나트륨 이온보다 결국은 물 분자가 전극으로 이동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기포의 양이 A가 더 많이 나왔다. 이거 반응을 하면 결과적으로 그 반응은 물이 분해가 돼서 수소기체와 산소기체를 얻어내는 반응. 다시 말해 수소랑 산소가 2대1의 부피비로 반응을 할 건데 여기서 부피비를 정확히 측정은 못하겠지만 어디서 기체가 더 많이 발생하는지는 확인할 수 있죠. A에서 더 많이 발생했다. A에서 얻어지는 게 수소기체가 될 건데 수소기체가 얻어지는 전극은 마이너스 극이었어요. 여기서 산소기체가 얻어진다라는 말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A는 플러스 극이 아니라 마이너스 극이니까 틀렸고 황산나트륨 수용액의 전기전도성이 있기 때문에 이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 물분자를 이루고 있는 이 두 개의 원자 사이에 전자가 관여하는 화학결합이 일어나는 공유결합도 결국 전자가 관여한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분해가 가능해요. 답은 4번. 그림은 A2, B2를 분해하는 반응인데 기역의 화학결합 모형이 지금 이렇게 되었어요. B2가 이렇게 얻어지는지 보니까 결국은 B2가 얻어졌으니까 여기서 얻어지는 기역은 A2B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B고 얘가 A네요. A는 수소가 되는 거고 B는 산소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기역은 얘니까 다른 아이가 결합해 있는 극성 공유결합이 존재하고 있고 다음 A2B2는 그럼 어떻게 생겼을까? B는 원자과 전자가 지금 보니까 6개짜리 산소인데 걔가 A 2개랑 B 2개가 결합해 있으면 일단 B끼리 붙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A가 따로 붙을 수 있어요. A는 어차피 결합을 하나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A가 중간에 끼어들면 다른 아이와 추가 결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A는 언제나 끝허리에 붙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이 사이에 전혀 이중결합이 없이 결합이 형성되고 이거는 H2O2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과산화수소예요. 자, 그래서 공유전자쌍, 비공유전자쌍 비율 물어봤는데 A2B2가 얘니까 비공유전자쌍이 4개, 공유전자쌍이 3개가 존재하고 그다음에 B2는 어떻게 돼요? B2는 결국 B가 산소였죠? O2가 되죠? 그러면 B2는 우리 O2 분자에 대해서 알고 있죠? 이중결합 형성하잖아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공유결합, 공유전자쌍이 2쌍인데 비공유전자쌍이 4쌍이 되죠. 그래서 그 비율은 3대2가 맞죠. 4로 나눠지니까. 분모에 있는 4가 같이 없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기억 디귿이 맞아요. 다음은 이온결합에 대한 탐구활동이다. 정팔변체에서 자, 마주보는 면의 두 원소가 1대1의 계수비로 이온결합 형성한다. 첫 번째 포인트. 그 다음에 이온결합을 형성하는 두 이온은 바닥 상태 전자 배치가 같은, 그러니까 이온이 되었을 때 동일한 비활성기체의 전자 배치를 갖는 상태일 것이다 라고 해서 이
뭐 이렇게 기역, 니은, 디귿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실제로 접은 것에 대해서 상상해 보면서 문제를 풀 수도 있겠지만 아주 친절하게 서로 마주보는 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린 이걸 연결해주면 되고 예시로 얘처럼 나트륨하고 플로리는 Na 플러스 양이온과 F 마이너스 음이온이 될 건데 이렇게 되면 둘 다 똑같이 네온의 전자배치를 가지게 되겠죠. 이렇게 이온이 되었을 때 같은 전자배치를 갖는 아이들로 연결해주면 돼요. 그래서 그걸 보기 위해서 찾아주면 되겠죠. Mg, 마그네슘은 Mg 플러스 양이온이 될 거고 얘의 전자배치는 네온과 같겠죠. 그래서 기역도 이온이 되면 네온과 같은 전자배치를 가지는 애가 들어가야 될 거니까 기역은 산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산소가 O2-이온이 됐을 때 네온과 같은 전자배치를 갖죠. 그 다음에 니은은 요 황은 산소 밑에 있죠. 그러면 황이 황화이온이 되면 그때 가지는 전자배치는 이 산화이온이 되었을 때보다 한 주기 아래에 있는 아르곤의 전자배치와 똑같은 18개의 전자를 가져야 될 거예요. 그럼 이 니은은 이온이 되었을 때 아르곤과 같은 전자배치를 가져야 되니까 칼슘이 맞겠죠. 그럼 일단 얘는 아니니까 얘네들은 아니고 여기 틀렸고 그 다음에 칼륨도 마찬가지. 칼륨 양이온이 되면 K 플러스가 되면 가장 바깥쪽 전자를 버리고 역시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를 하게 될 거니까 얘는 음이온이 되었을 때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를 하게 되는 아이여야 한다. 그러면 어떤 것이 될까? 근데 여기 위에 포인트를 하나 보면 마주보는 면의 두 원소가 1대1의 개수비로 이온 결합을 형성해야 된다라고 나왔으니까 1대1의 비율로 형성을 하려면 결국 플러스일까 양이온과 마이너스일까 음이온이 만나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2 마이너스 음이온이 되기 때문에 얘가 맞겠죠. 그래서 답은 2번. 그림은 원소 A와 B로 구성된 화합물 X의 전기분해 장치를 나타낸 것이다. 플러스극 뭐겠어요? O2 마이너스극 H2 비율이 1대2죠. 그래서 지금 X에 대한 설명이 X가 결국 뭐예요? 물이죠, 물. 그럼 이제 물에 대한 설명을 쓰면 되는데 결국은 A2가 산소고 B2가 수소니까 결국 그 X라는 아이는 물이니까 B2A여야죠. A2B가 아니라. 그리고 공유결합 물질이죠. A 원자랑 B 원자 사이 화학결합 전자가 관여하죠. 예상보다 문제가 쉽네요. 이주기 원소 W에서 Z로 구성된 자료인데 자, 다중결합 표시를 안 하고 한 줄씩만 표시를 했고 모든 원자가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다는 뭔지 모르겠고 비공유 전자쌍수는 10개다. W랑 Z로 되어 있다. 자, 일단 얘를 잘 보면 X라는 아이가 이제 포인트인데 X가 비공유 전자쌍이 여기에 이게 만약에 단일 결합이면 비공유 전자쌍이 두 쌍이거나 뭐 이렇게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를 보니까 공유 일단 3개랑 결합을 하고 있으니까 비공유 전자쌍이 두 쌍은 아니겠죠. 한 쌍이거나 없거나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쪽에 붙어있는 얘는 이중에 단일 결합과 이중 결합이 뭐 이중이나 삼중 결합 같은 다중 결합도 존재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Z는 양쪽에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거나 이거 중에 하나가 이중결합이면 뭐 예를 들어 여기가 이중결합이면 여기도 당연히 이중결합이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것들이 하나만 이중결합이고 다른 하나가 단일결합이면 뭔가 좀 변수가 생길 수 있고 이 Z 같은 경우에 옥텟을 형성할 수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얘네들은 둘 다 똑같이 단일결합일 거로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러면 생각할 수 있는 포인트는 일단 첫 번째 이 X의 비공유 전자쌍 현상이 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다 옥텟을 만족한다 했으니 그렇게 되면 얘도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똑같은 이중인데 비공유 전자쌍 3쌍씩 가진 다른 종류 원소가 존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중에 뭔가 하나 다중 결합이 존재하는데 얘네들은 같은 결합이어야 할 테니 이렇게 된다고 밖에 볼 수가 없겠죠. 그렇게 되면 Y는 옥텟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 그러면 X가 결국 탄소란 얘기인데 그러면 여기에 결합하는 애 중에 Z는 G는 이렇게 되는 애니까 4개와 결합하는 것 중에 결국 W랑 삼중 결합을 형성할 수밖에 없어진다. 그럼 W는 비공유 전자쌍을 하나 갖는 애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다는 W랑 Z로만 W는 비공유 전자쌍 한 쌍 가지는 요런 질소, Z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요런 아이인데 그렇게 결합해서 비공유 전자쌍이 무려 10개나 존재해야 돼요. 비공유 전자쌍이 10개가 돼야 되는데 중심 원자는 W일 거잖아요. W가 Z랑 결합할 때 Z는 어차피 결합을 하나밖에 못하니까 결국은 Z가 이 부분에 붙어서 결합해야겠죠. 그렇게 됐을 때 맞게 됐는지 따져봅시다. Z가 일단 하나 붙어요. 또 하나 붙어요. 선생님 점을 좀 아무렇게나 찍었네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비공유 전자쌍수는 Z에서 9개와 W에 하나, 10개가 맞네요. 요것도 맞는 거죠. 그래서 얘를 루이스 구조식으로 표시하면 W, Z, Z, Z. 좀 편하려면 이제 비공유 전자쌍을 찍어주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요거로 이제 문제를 풀면 되죠.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의 수는 나는 결국 비공유 전자쌍이 8개. 가는 비공유 전자쌍이 4개니까 2배라는 설명이 맞네요. 다의 구성 원자는 총 4개. 맞죠? 다중결합이 있는 분자는 일단 가와 나가 다중결합이 있기 때문에 하나가 아니라 2가지니까 기억 니은만 맞겠네요. 12번 그림은 화합물 ABC 그 다음에 ADE 요거의 화학 결합을 나타내는데 일단 A는 플러스일까 양이온이에요. 그리고 여기 그 플러스일까 양이온의 전자 배치가 네온과 똑같아요. 그래서 A는 결국 뭐냐면 얘는 지금 Na 플러스 양이온이 되는 거죠. 그래서 A가 결국 나트륨이다. 알 수 있고 잘 모르겠는데 B하고 C가 결합한 통째로 마이너스 이온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B하고 C의 결합의 상황에서 어딘가에서 전자 하나가 들어와서 빈자리를 메꿔줘서 이 B든 C든 뭔가가 이렇게 옥텟을 형성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이온은 OH-이온일 거라고 예측할 수 있죠. 산소는 원자과 전자가 6개, 수소랑 이렇게 결합을 하고 나서 전자가 어디서 와서 마이너스일까 음이온이 되는 형태로 지금 존재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OH-이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게 수소고 어떤 게 산소인지 판단을 또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DE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DE는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삼중 결합을 했어.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전자가 이렇게 2개씩 있잖아요. 어떤 애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이 중에 누군가는 비공유 전자쌍 한 쌍을 제대로 가지고 있고 다른 아이 하나는 비공유 전자쌍이 아닌 홀전자를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전자가 들어와서 결국 이렇게 되면서 마이너스 1가 음이온이 되는 거니까 이 둘 중에 어떤 게 탄소고 어떤 게 질소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따져봐야 하는데 지금 보니 Y에서 D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I라고 했고 지금 여기에 A가 2개 결합해서 X 화합물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A가 2개가 붙어서 X 화합물을 만들면 이 B라는 I는 A는 나트륨이잖아요. 나트륨이 B랑 결합하는데 지금 여기 있는 B는 산소 아니면 수소죠. 이 B는 분명히 비금속 원소거든요. 얘는 음이온. A는 양이온, B는 음이온이 되는 거야. 그러면 Na 플러스가 2개 붙으려면 이 B는 E 마이너스 음이온이어야 되니까 결국 B가 뭐가 되는 거예요? 산소가 되는 거고 C가 수소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결국 뭐냐? Na2O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Y는 그래서 이게 수소예요. 이게 산소예요. 그리고 아까 C가 수소라고 했죠. 그러면 산소 하나에 수소가 2개 붙었는데 이 D라는 애랑 결합해가지고 옥텟을 이루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 그럼 D는 도대체 질소나 탄소 중에 어떤 것일까? 자, 만약에 이 D가 질소라고 하면 산소는 일단 하나가 붙을 거니까 이렇게 되고 이게 지금 보니까 여기 홀전자 하나 여기 홀전자가 2개 있는데 수소가 2개밖에 없어. 만약에 이걸 이중결합을 만들어 놓고 나면 수소 하나밖에 붙일 수가 없죠. 이중결합을 안 만들면 홀전자가 3개 남아있으니까 수소 2개로 해결을 다 못해. 그래서 이 D는 질소가 아니라 탄소여야 하는 거죠. D가 탄소가 되면 D 하나가 산소와 이중결합을 형성하고 수소 2개와 단일결합, 그러니까 C와 단일결합 형성하는 이런 형태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폼알데하이드의 모양이죠. 폼알데하이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D는 14종 원소가 되는 거고 전기전도성 X는 이온결합 물질이고 Y는 얘잖아요. Y는 공유결합 물질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전기전도성은 X가 클 수밖에 없겠죠.
액체 상태니까 이렇게 비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B2, 아까 B가 산소였죠. 산소 원자 두 개가 붙어서 분자가 되면 이중결합 형성하죠. 니은 디귿이 맞네요. 18번 원소의 전기음성도에서 여기 네 가지. 근데 X는 1족이고 나머진 다 17족이에요. 그리고 아이오딘하고 염소만 딱 원소교를 주고 염소의 데이터만 주고 나머지 것들은 안 줬어요. 아마 이 네 가지 17족은 플로린,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이겠죠? 요렇게 네 가지의 조합일 거예요. 자, 그거를 밑에 있는 걸 이어서 가는데 제시는 원소의 전기음성도는 X가 가장 작다고 했어요. 그리고 Z 두 개가 붙은 똑같은 아이가 붙은 무극성 공유결합의 경우 똑같은 아이가 붙은 무극성 공유결합의 전기음성도 차는 0이고 염소 하나 수치를 줬으니까 Z가 이거죠. 그럼 염소랑 이 Z 얘랑 결합을 하면 전기음성도 차가 1이 나와요. 염소가 3이니까 얘는 2.0이거나 4.0이 되겠죠. 둘 중에 하나. 그 다음에 I랑 결합한 건 0.5가 차이나. 그러면 얘는 2.5이거나 3.5이겠죠. 요렇게 둘 중에 한 가지 값들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 X라는 애가 아까 가장 전기음성도가 작은데 걔가 I하고 이 전기음성도 차이가 0에서 0.5 사이. 근데 요거죠. 기억하고 X를 빼면, 왜냐면 X가 제일 작다고 했으니까 요거를 빼면 그 값이 0에서 0.5 사이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이 값이 제일 작은데 만약에 이 I 값이 3.5가 나오면 3.5랑 빼서 3.5에서 0에서 0.5 나오려면 이 X도 3에서 3.5가 나와야 되는 거죠. X가 3에서 3.5가 나와야 되는데 X가 제일 작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3.0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일단 얘가 3.5일 수 없어요. 그래서 걔가 2.0일 거라고 예측하게 되는 거죠. 걔가 2.0이면 결국 기억에서 X를 뺐을 때 그 값이 0에서 0.5인데 얘가 2.5면 X는 어떻게 돼요? 2에서 2.5 사이의 값을 가져야 되겠죠. 이렇게 되어야 값이 0에서 0.5 사이의 간격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X는 우리는 물론 이게 수소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2.1이 나오긴 하겠지만 어찌되었든 이런 정도의 값일 것이다. 그 다음에 X랑 Y를 빼서 X랑 Y 요 값의 차이는 0.5에서 1이에요. 그러면 얘가 제일 작은 거니까 Y에서 X를 뺀 값이겠죠. 그 값이 0.5에서 1 사이의 값인데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럼 X값이 2에서 2.5 사이고 Y는 그거보다 클 건데 그 값의 차이가 0.5에서 1이 나오려면 결국 Y는 X보다 0.5 정도씩 큰 값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빼게 되면 1보다 작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하면서 2.5를 빼게 되면 0.5보다 커지게 되는 약간 요런 식의 간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Y값이 2.5에서 3 사이인데 아까 얘가 2.5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전기음성도 이렇게 점점 작아질 거니까 얘가 3.0, 얘가 3.0, 얘가 2.5고 얘는 그 중간값이니까 얘가 브롬이겠네요. Y가 여기겠네요. 그래서 그럼 결과적으로 G는 얘일 거니까 2.0 아니면 4.0일 텐데 Y랑 Z의 편차 요거와 요거 아까 값이 요 사이라고 했으니까 요거와 요 사이의 편차가 1보다 커졌어요. 1보다 커졌으니까 이 값은 일단 3 얘는 3 미만이잖아요. 이 두 가지 값 중에 2하고 4 중에 뭐가 되어야 한다면 결국은 4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이 4.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2.5가 맞아요. 원자 번호는 아까 순서대로 이렇게 됐으니까 Y는 염소보다 크고 아이오딘보다 작겠죠. 염소보다 커지겠죠. 그리고 여기 X, Y-X라는 건 요 둘 사이의 차이니까 결국은 요거였잖아요. 아까 그 편차가 0에서 1이었죠. 0에서 1이 아니라 0.5에서 1이었죠. 0.5에서부터 1, 요 사이였고 그 다음에 이 Y값이 약간 요런 간격이었어. 그러면 Y가 2.5에서 3 사이인데 Y에서 3.0을 빼서 절대값을 붙이면 0보다는 커지고
0.5보다는 작아지겠죠? 이렇게 되면. 그럼 이 값은 더 작아져야 되는 거네요. 디귿은 틀렸네요. 기억 니은만 맞는 말이네요. 그림은 이주기 원소. 자, 이주기 원소 XSZ로 이루어진 화합물인데 이온 결합이에요. 얘는 플러스 일가가 되는 아이네. 그럼 X는 리튬이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Y는 마이너스 일가 음이온이 됐는데 8개의 전자를 채우게 됐으니까 Y는 플로린이겠죠. 그리고 그러면 Z는 요렇게 공유결합 형성했으니까 전자가 이렇게 되는 애네요. 산소네요. 그래서 번호는 리튬이 제일 작고 플로린이 제일 커야죠. 그래서 X가 제일 작고 Y가 제일 큰 그런 조합이니까 3번이 답이네요. 표는 4가지 이온 결합 물질에 대한 자료인데 지금 보니까 요렇게 플러스 2가 마이너스 1가 요렇게 또 플러스 2가 마이너스 2가예요. 녹는 점이 여기랑 여기만 줬어. 그 녹는 점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녹는 점의 포인트를 1, 2, 3으로 나눴는데 근데 좀 보면 알겠지만 여기가 NaF잖아요. 얘는 그거보다 이온 간의 거리가 멀면 이온 사이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정전기적 인력이 작아지니까 녹는 점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이건 1에 포함될 거고 얘가 BaO가 여기에요. 얘는 이온 간의 거리가 더 짧아졌죠. 이온 간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정전기적 인력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니은은 그거보다 높은 녹는 점을 갖겠죠. 영역이 1, 3이네요. 답은 2번이네요. 10번 화합물 ABC와 DB네요. 똑같은 아이네. 자, 그리고 이거 그럼 무슨 이온인지를 알면 얘도 알 수 있으니까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고 우리 A, B, C 이렇게 결합하는 거죠. 공유결합. 그래서 A는 원자과 전자 하나짜리 수소. B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예요? 결국은 6개네요. 산소고 C는 원자과 전자가 7개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어. 그러면 B는 결국 음이온이 되면 E- 음이온이 되겠죠. 그럼 D는 E+ 양이온이 되는 아이겠네요. 금속이죠. A, B, C는 공유결합 물질. 그래서 N은 E고 고체 상태에서 이거는 금속. 그 다음에 D, E는 결국 이온결합 물질이죠. 이온결합 물질은 고체일 때 전기전도성이 없으니까 고체에서는 당연히 금속의 전기전도성이 크겠죠. 12번 2, 3주기 원소 A, B, C로 이루어진 분자 하나의 구조식. 자, 전기음성도 A가 제일 크고 모두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고 했어요. 여기서는 뭐 다중결합 이런 뭐 생략했다 이런 말이 없잖아요. 생략된 건 결국 뭐만 있는 거냐면 비공유 전자쌍만 생략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됐겠네. 그리고 이렇게 됐겠죠. 다 단일 결합이니까 A하고 C는 같은 쪽이야. 같은 쪽 몇 쪽이에요? 17쪽이죠. 그럼 도대체 어떤 게 앞번호고 어떤 게 뒷번호냐? A의 전기음성도가 더 크다 그랬으니까 A의 번호가 더 작아야 되겠죠. 2, 3주기면 A가 2주기. 다시 말해 A가 플로린. C가 3주기. 다시 말해 염소가 되겠죠. 그리고 B는 당연히 뭐겠어요? B는 플로린보다는 전기음성도가 작지만 염소보다 큰 산소겠죠. 그래서 2주기에 해당하는 아이다. 그래서 B는 2주기 원소 맞아요. 가는 다른 종류의 원자가 결합해 있으니까 극성 공유결합이 있고 나에서 C는 지금 이게 산소랑 염소가 이렇게 붙어 있어. 그러면 전기음성도가 염소보다 산소가 더 크잖아요.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C의 부분적인 음전화가 아니라 C는 부분적인 양전화를 띄워야 되죠. 그 다음에 요렇게 그렸지만 실제로 구조는 무슨 형이에요? 비공유 전자쌍을 두 쌍 가지고 있는 구분형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아닌 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분자 내의 부분적인 음전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부분적인 음전화는 아니라고 했고 아까 미안해요. 부분적인 전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염소 쪽이 얘가 부분적인 양전화를 띌 거기 때문에 그게 틀린 거죠. 그래서 기억 니은은 만 맞고 디귿은 틀렸어요. 세 가지 분자를 주어진 기준에 따라 자, 물은 이렇게 생겼고 이산화탄소 이렇게 생겼고 얘는 뭐죠? 자, 탄소는 원래 원자과 전자가 4개인데 얘가 수소 2개랑 탄소 하나 또 결합할 거예요. 그러면 수소가 먼저 중간에 붙어버리면 결합이 끝나요. 그래서 탄소가 있으면 탄소들끼리 먼저 붙여야 돼요.
이렇게 하고 나서 수소가 붙는 거죠. 근데 이렇게 붙고 나면 각각의 홀전자가 무려 2개씩 있기 때문에 결국 무슨 결합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단일 결합이 아니라 탄소와 탄소 사이에 삼중 결합이 형성되고 나서 수소랑 각각 하나씩 결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중 결합이 있는가 예 아니오에서 아니오에 들어가는 건 그냥 물밖에 없어. 예, 요 두 가지가 들어갈 건데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가를 물어봤어요. 이산화탄소는 산소 쪽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죠. 그런데 얘는 진짜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나의 공유 전자쌍수, 나는 얘잖아. 공유 전자쌍 3쌍, 한 쌍 한 쌍, 5쌍 맞고 다의 분자 모형은 직선이 아니라 구분형이죠.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 물어봤는데 이산화탄소는 선형의 쌍극자 모멘트를 합하면 그 값이 0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얘는 0, 다는 구분형이잖아요. 이거 쌍극자 모멘트 당연히 이렇게 되죠. 쌍극자 모멘트를 합하면 산소 쪽으로 전자가 치우친다 그랬으니까 더 크게 되겠죠. 이거 잘못됐네요. 옳은 것은 기억 하나예요. 사실 문제를 보면서 좀 거슬렸는데 우리가 이런 거 할 때 쌍극자 모멘트라고 사실 잘 얘기해요. 분자 전체를 보면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모의고사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그런 오류가 있어요. 그냥 쌍극자 모멘트라고 말하면 결합 하나만 딱 보는 거예요. 근데 분자 전체를 볼 때는 그 합을 보는 게 맞기 때문에 어쨌든 분자를 물어봤으니까 그렇다라고 이제 넘겨짚고 문제를 풀긴 하지만 약간 애매하죠. 그림은 화합물 AB와 CD를 화학결합 모형으로 나타낸 건데 다 이온 결합이네요. 자, 얘네들이 이온이 되었을 때 결국 가지게 되는 전자 배치가 다 똑같이 네온과 똑같아요. 2 플러스 2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 중에 전자를 받아서 음이온이 돼서 네온의 전자 배치가 되는 아이들은 빈자리가 있었던 이주기 아이들이고 양이온이 돼서 네온과 전자 배치가 같아지는 거 전자를 버리게 되는 3주기겠죠. 그래서 이주기 원소는 B하고 D 두 가지가 맞고 A는 금속이죠. 그다음에 D는 B하고 D는 둘 다 음이온인 아이들이니까 음이온이 되는 비금속이니까 비금속들끼리 결합하면 공유결합 물질이겠죠. 기억만 맞아요. 학생 A가 수행한 탐구활동이다. 극성 공유결합이 있는 분자는 모두 극성 분자라는 가설을 세워서 실험을 했는데 가설이 어긋나는 애는 무극성인 아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생의 탐구 과정에서 이 결론이 타당해. 가설이 어긋났다. 그래서 기억 니은의 극성과 무극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아이들을 찾는데 일단 극성 공유결합이 있는 분자들 안에서 기억 니은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무극성 공유결합만 있는 애는 일단 제끼고 시작해요. 그 다음에 니은은 일단 분자가 무극성 분자여야 돼. 근데 여기 극성 분자를 빼야 되겠죠. 이거 빼고. 그러면 답은 그냥 5번이네요. 너무 간단하게 끝나는데? 그쵸? 너무 간단하게 끝나네요. 이렇게 되네요. 예. CF4는 메테인하고 똑같이 탄소랑 플로우린의 극성 공유결합이 존재하지만 그 4개의 공유결합이 정사면체의 구조에 매치가 되면서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되는 무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여기도 틀렸죠. 그래서 그게 반대로 되어 있는 5번이 답이네요. 원소 WZ로 3가지 분자로 만들어진 아이인데 얘네들이 이거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분자에서 모든 원자는 또 옥텟 규칙을 만족하네요. 중심 원자가 얘가 중심이다. 자, 그랬을 때 전체 구성 원자의 원자과 전자수를 다 합하면 자, 기억은 일단 모르니까 뭐 이것저것 만들어 보면 할 수 있겠지만 모르니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것들을 먼저 맞춰 보면 되는데 뭔지 모르겠지만 Z랑 3개를 결합하고 원자과 전자가 26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제일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얘가 3개 결합해. 근데 옥텟을 만족해.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맞는지 세보면 되겠죠. 전체 구성 원자의 원자과 전자수의 합은 결국 여기에 보이는 전자수. 선생님이 요거 선으로 그렸는데 요거 전자 한 쌍이죠. 그래서 다 세보면 비공유 전자쌍이 일단 10개, 10쌍, 20개. 그러면 공유 전자쌍이 3쌍이니까 공유 전자쌍이 3쌍. 총 6개. 26개 맞네요. 맞네. 그러면 Y는 뭐예요? 질소네요. 그리고 Z는 뭐예요? 플로린이네요.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
얘 이제 Z랑 Y를 알았어. 그럼 이제 W 금방 찾을 수 있겠네. 중심이 W인데 이렇게 결합해야 돼. Z가 하나, Y가 하나 붙어요. Y는 결합을 3개 해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W랑 3개 결합하고 Z랑 하나 결합하는 요런 형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Z는 옥텟 이루니까 이렇게. 자, 요게 맞는지 확인을 보려면 또 요거 찾으면 되죠. 그래서 전체 전자를 또 따지면 비공유 전자쌍이 지금 6, 선생님 잘못 그렸네. 뭘 잘못 그렸죠? 여기 틀렸네요. Y가 비공유 전자쌍이 한 쌍이네요. 비공유 전자쌍이 총 4쌍이니까 8개. 그리고 공유 전자쌍도 총 4쌍이니까 8개. 전자, 원자과 전자 총 16개 맞네요. 그럼 결국 W는 뭐다? W는 탄소네요. 자, 여기 4개 중에 하나였어. 탄소, 질소, 플로린 찾았으니까 결국은 X가 산소가 되는 거죠. 그러면 X 2개랑 W, 탄소가 결합하면 그건 뭐예요? 이산화탄소죠. 이렇게 되는 거죠. 원자과 전자수의 합은 비공유 전자쌍이 4개니까 8개. 4쌍이니까 8개. 공유 전자쌍이 4쌍이니까 8개. 그래서 이것도 몇 개다? 16이다. 그래서 X는 산소니까 F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 YWZ 얘 비공유 전자쌍 아까 몇 개라고 했죠? 전자쌍 4쌍이죠. 그래서 전자쌍 수 물어보면 4. 전자가 몇 개? 비공유 전자쌍에 해당하는 전자는 총 8개예요. 쌍으로 말하면 2개가 한 쌍이니까 4개가 되겠죠. 그리고 기억은 16 맞고. 그래서 니은 디귿이 답이네요. 그림은 이주기원소 X에서 Z로 구성된 분자 가에서 다의 구조식을 나타낸 것이다. 모두 옥텟을 만족하고. 자, 여기 또 다중결합 다 표시해줬고 옥텟을 만족하니까 비공유 전자쌍을 찍어보면 금방 뭔지 찾을 수 있겠어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극성 분자. 가는 이산화탄소죠. 가는 쌍극자 모멘트를 합하면 양쪽에 똑같은 아이가 붙어있고 선형이니까 얘는 무극성 분자겠죠. 나는 OF2일 건데 얘는 중간에 Y가 비공유 전자쌍을 2쌍 가지고 있어요. 구분형 구조. 그래서 얘는 극성 분자. 그리고 얘는 X가 전자쌍의 방향이 2개 하나 전자쌍의 방향이 3개죠. 그래서 평면 삼각형의 형태인데 Y랑 Z가 결합해 있기 때문에 똑같지 않아서 이거 역시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아닌 극성 분자예요. 극성 분자 2개네요. 자, 결합각은 가 선형이죠. 180도. 나 구분형이죠. 104.5도. 가가 크겠네요.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 지금 여기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 분자는 나 하나죠. 나. 그러니까 이것도 맞네요. 답은 5번이네요. 그림은 2가지 물질을 결합한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은의 이거 자유전자죠. 다이아몬드 공유결합이죠. 기억은 자유전자 맞죠? 다이아몬드는 공유결합, 전체가 다 공유결합하고 있는 우리가 원자결정 뭐 이런 식으로 공유결정 이렇게 말하는 애인데 분자라는 개념은 좀 없어요. 다 맞아요. 4번 구조가 직선형인 분자, 평면 삼각형인 분자 모두 무극성 분자다. 구조가 직선형인 분자, 평면 삼각형인 분자를 찾고 각 분자의 극성 여부를 조사했다. 그런데 직선형인데 극성인 아이, 평면 삼각형인데 극성인 아이가 있다. 가설에 어긋나는 분자가 있으므로 가설은 옳지 않다는 결론이 내렸어요. 그래서 결론이 타당하다. 가설이 옳지 않아. 그러면 이제 이게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 니은이 뭐냐? 직선형인데 극성, 평면 삼각형인데 극성인 걸 찾으면 돼요. 그런데 물은 직선형이 아니에요. 빼고. 그 다음에 암모니아는 평면 삼각형이 아니야. 그럼 이제 나머지인데 BCl3는 평면 삼각형인데 무극성 분자죠. BF3에서 플로린 대신에 염소가 결합했기 때문에 이건 무극성 분자. 남는 건 하나죠. 얘죠. 얘. 폼알데하이드죠. 교과서에 나왔었죠. 요거는 평면 삼각형이죠. 왜? 탄소가 결합을 4개 하지만 이중결합이 있어서 결합의 방향이 3개. 그래서 결합 3개 하는 것처럼 평면 삼각형 형태이지만 여기 이중결합과 단일결합 붙어있는 아이도 다르기 때문에 결합각이 똑같지 않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전기음성도의 차이도 있어서 쌍극자 모멘트들을 다 더하면 결국 산소 쪽으로 전자가 몰리는 형태로 극성을 띠게 돼요. 4번이 답이다.
그림은 원자 X에서 Z 안정한 이온인데, 자, 이 이온의 전자배치가 다 똑같아. 자, 그렇다면 얘네들은 이 Z는 일단 마이너스 이온이니까 2주기에 해당하는 어떤 I고, X랑 Y는 3주기에 해당하는 I들이 양이온이 된 거죠. 구성 원소의 비를 봤더니 X랑 Z는 2대 3으로 결합을 한다고 했어. 그러면 여러분들 그때 얘기했었죠. 우리가 만약에 AL 3 플러스를 O 2 마이너스를 결합시킬 거면 요거를 요렇게 해서 결합한다. 다시 말해 2대 3으로 결합한다는 거는 얘가 3 플러스 양이온이고 얘가 2 마이너스 음이온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렇게 치면 얘가 2 마이너스 음이온이잖아. 그러면 얘는 지금 2대 1이니까 얘는 플러스 1가짜리죠. 그래서 2대 1로 결합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A는 3이죠. 3. 그리고 Z는 2 마이너스 음이온인데 그렇게 됐을 때 네온의 전자배치를 가지는 I니까 산소겠죠. 원자과 전자의 숫자는 X는 3 플러스니까 3개, Y는 플러스 1가니까 하나. 맞아요. 니은 디귿이 맞네요. 다음은 수소 2주기 원소 XY로 구성된 세 가지 분자의 분자식이다. 자, 옥텟 얘네들은 만족하고 전기음성도는 X가 수소보다 큰 이런 상황이다. 자, X가 수소 4개랑 결합하고 옥텟을 만족하려면 이거죠. 뭐 이거. 정사면체 구조. 그 다음에 Y는 수소랑 2개 결합하고 옥텟을 만족하려면 비공유 전자쌍이 2쌍. 그래서 얘네들이 결합하면 결국은 X랑 Y는 탄소랑 산소가 결합하는 거. 이산화탄소도 이산화탄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면 실제 원소기호 쓴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죠. 전기음성도는 X가 탄소가 수소보다 크지만 또 탄소랑 산소를 비교하면 산소가 커야 되니까 기억이 맞고, 그래서 요거 결국은 물이죠. 물. Y랑 HH 붙으면 여기 그렸네. 자, 물은 Y가 부분적인 음전하를 띄어야죠. 틀렸고. 결합각 이산화탄소 180도. 메테인은 109.5도. 180도가 더 큰 게 맞네요. 그래서 디귿이 맞고 기억 디귿이 맞네요. 표는 탄소 플로린 XY로 구성된 분자 가나다인데 여기 결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 X는 플로린하고 단일 결합을 2개 해요. X는 플로린하고 단일 결합을 2개 했는데 모든 원자가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고 플로린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됐다. 얘는 C가 X랑 이중결합해요. 근데 X가 지금 산소였죠. 여기 보니까 비공유 전자쌍 2쌍 가져야 옥텟을 만족한 요런 애. 일단 플로린하고 단일 결합 2개 해. 요렇게 하는 애죠. 그러면 C, X, F, E, M이 뭐겠어요? 2여야죠. 2. 그리고 가해 분자 구조 구분형 맞고, 그다음에 얘는 F랑 Y 사이에 단일 결합이 3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Y가 F랑 이렇게 결합하고 옥텟을 이루어야 되니까 비공유 전자쌍이 한 쌍 있겠네요. 삼각불 형태. Y는 질소겠죠. 그래서 Y는 질소. 그 다음에 X가 산소. 이렇게 되겠네요. 자, 공유 전자쌍, 비공유 전자쌍의 수라고 해서 다는 얘잖아요. 지금 플로린은 다 비공유 전자쌍을 3쌍씩 가지고 있어. 그래서 얘는 비공유 전자쌍이 총 10개인데 10쌍인데 공유 전자쌍은 3개 있고 나는 얘죠. 얘는 비공유 전자쌍이 7, 8개인데 공유 전자쌍을 4개 가지고 있죠. 그러면 누가 더 커요? 10분의 3과 8분의 4. 당연히 얘가 더 크죠? 틀렸네. 기억만 맞아요. 화합물 A2B와 CD를 화학결합 모형으로 나타냈는데, 자, A2B는 공유결합 물질. 뭔지 알겠죠? 얘가 수소, B가 산소죠. 그래서 H2O죠. 그리고 C는 플러스 1가 양이온인데 네온의 전자배치를 가지고 있어요. C는 나트륨, Na 플러스 양이온. D는 마이너스 1가 음이온인데 또 똑같은 전자배치를 가지고 있는 F 마이너스. 뭐 이런 걸 뭐 다 알 수 있어요. 물론 그거랑 상관없이 풀면 되지만 A2B 공유결합 물질 맞고, C는 금속이죠. 연성 뽑힘성 있고, C2B 이온 결합 물질이죠. 이온 결합 물질 전기 전도성이 있어요. C2B는 Na2O가 되겠죠.
B가 음이온이 되면 B2- 산소가 O2-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풀면 되겠죠? 답은 다 맞네요. 5번. 이주기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중결합 표시가 되어 있는 거 보니까 또 아까 있었던 문제처럼 다중결합을 나타내지 않았다. 이런 건 또 아니네요. 모든 원자가 옥텟 규칙을 만족하니까 비공유 전자쌍을 이렇게 찍어볼 수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 되겠죠. 가의 분자 모형은 삼각뿔이죠. 결합각은 다는 지금 선형구조 180도. 나는 여기 비공유 전자쌍을 두 쌍 가지고 있는 구분형이니까 104.5도 정도의 결합각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맞고, 극성 분자는 여기서 삼각뿔 극성 분자, 구분형 극성 분자. 얘는 선형이긴 하지만 양쪽에 붙어있는 락이 달라요.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일 수 없죠. 그래서 극성 분자가 세 가지네요. 니은 하나만 맞는 거네요. 1, 2주기 원소 W에서 Z로 이루어진 물질들. 근데 이제 W는 양이온이고 얘는 음이온이네요. 왠지 OH-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다음에 보니까 공유결합 형성했는데 요거예요. Y가 결국 수소죠. Y가 수소니까 결국 얘는 OH-. 그래서 X는 산소. 그리고 Z는 얘랑 이중결합하고 있죠. Z는 홀전자 3개 가지고 있는 질소. 이렇게 되겠네요. Y가 수소. X가 산소, Z가 질소.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W는 플러스 1가 양이온이에요. 이 양이온이 되는 거니까 1주기는 수소니까 2주기에 있는 리튬이 되겠죠. 얘와 Y는 우리가 족으로 치면 그냥 일족으로 같은 족이라고 말은 해요. 물론 성질로 따져서는 알칼리 금속에는 수소를 넣지 않지만 같은 일족에 포함시켜줘요. 그리고 Z2가 얘죠. 그냥 요거죠. 삼중결합이 있네요. 그리고 얘가 Y2, X2는 H2O2죠. 요거. 산소가 X로 그냥 쓰면 원자과 전자가 6개. 일단 수소는 나중에 붙이고 이렇게 하고 수소 Y를 이렇게 붙여야 되겠죠. 이렇게 생긴 거죠. 그러면 공유 전자쌍은 3쌍, 비공유 전자쌍은 4쌍이니까 1은 아니네요. 옳은 것은 2개. 그림은 바닥 상태 원자 W부터 Z까지의 전자 배치를 바닥 상태 나타냈네. W는 2, 3, 4, 5, 6. 원자과 전자가 6개. X는 하나, Y는 2개, Z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X랑 Z,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 그게 액체 상태 이온 결합 물질, 전기 전도성 있겠죠? 다음에 Z와 W는 비금속 공유 결합 물질이죠. 그 W와 Y. W는 자, 얘 산소인데 얘 음이온 되면 뭐 돼요? E- 음이온 돼야죠. 여기 채워야죠. 얘는 양이온 되면 요거 2개 버려야죠. 아니네. 3개네. 그렇네요. Y는 3 플러스 양이온이겠네요. 그러면 3, 2. Y 3 플러스랑 W E 마이너스가 결합하면 이렇게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2대 3으로 결합해야 되는데 문제에서 W가 먼저 나왔으니까 3대 2로 결합하는 게 맞네요. 원래 이온의 순서대로라면 2대 3인데 W를 먼저 냈으니까 3대 2로 결합해서 안정한 화합물을 형성하겠죠? 그래서 이게 맞네요. 표는 2주기 원자 XY로 이루어진 분자가에서 다의 로이스 전자점식과 관련된 자료이다. 모든 원자는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라고 나와 있고 친절하게 이런 거 줬어요. 그래서 X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2개가 결합해서 X끼리 붙었는데 비공유 전자쌍수에서 공유 전자쌍수를 빼면 2가 나와야 돼. 그러면 옥텟을 만족해야 되니까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이런 가능성이 있죠. 이거. 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러면 비공유 전자쌍 4개에서 2개 빼는 이렇게 되는
Y는 Y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구성 원자수가 2개인데 일단 얘는 몰라. 근데 얘는 3개가 결합해 있는데 비공유에서 공유를 뺐더니 6이 나와요. 가능한 케이스를 만들어 봅시다. X 2개의 Y 하나가 붙을 수도 있고 X 하나에 Y 2개가 붙을 수도 있어요. 일단 우리는 X가 뭔지를 아니까 Y 하나에 X가 2개 붙는 케이스를 생각해보면 X가 여기 2개 붙으려면 어쨌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옥텟을 이룰 수 있겠죠. 또는 X 하나에 Y가 2개 붙으려면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옥텟을 이룰 때 이렇게 되겠죠. 1번이냐 2번이냐 고르면 돼요. 만약에 1번이면 비공유 전자쌍에서 공유 전자쌍을 뺐을 때 그 값이 0이 나와야 되는데 6이 나오니까 아니고 2번은 비공유 전자쌍이 총 8개죠. 공유 전자쌍이 2개. 그러면 6이 나오죠. 이렇게 되네. 그래서 X는 산소야. Y는 플로린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F2가 되겠죠. 플로린이 결합하면 단일 결합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 6개에서 하나 빼는 5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A는 5고 나에는 다중결합이 없어요. 이렇게 생겼으니까 공유전자쌍의 수는 다는 그래서 결국 이거니까 공유전자쌍이 2개 가는 공유전자쌍이 2개 그래서 2개가 같아요. 크지 않고 그래서 기억만 맞네요. 6번 물의 전기분해 실험이다. 황산나트륨 전해질 넣고서 녹인 다음에 가득 채워서 AB 설치해서 세팅을 했어요. 자, B가 마이너스 극이니까 여기로 수소기체가 보이고 A가 플러스 극이니까 여기로 산소기체가 보이겠죠. 그래서 여기 얻어진 기체 양인데 지금 보니까 어쨌든 산소하고 수소밖에 없어. A하고 B가. 근데 A 전극에서 얻어지는 게 우리가 산소고 수소일 거라고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B 전극에서는 T1의 시간 동안 N 양만큼 얻어졌는데 A 전극은 그것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려서 같은 양이 얻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 여기 전극이 뭔지 연결된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기체를 확인할 수도 있지만 이 데이터까지 해서 확실하게 어떤 기체인지 알 수 있다. 그래서 기억에서 전극 A에서 생성된 기체는 O2고 물을 이루고 있는 수소 원자, 산소 원자 사이에 전자 관여하죠. 그리고 X랑 Y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 얘가 N 생겼는데 그거가 똑같은 양이 생기는데 걸리는 시간이라면 같은 시간 동안 수소가 N 생겼으면 산소는 그것의 절반 생기겠죠. 그런 식이라면 산소가 N 생겼을 때 수소는 2배 생겨야 되겠죠. 이렇게 비율상 그렇게 우리가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X는 2분의 N이고 Y는 1분의 2N이니까 N 지워지고 결국 4분의 1이 되겠죠. 맞네요. 답은 5번. 다음은 2주기 원자 요거로 이루어진 2주기. 그 다음에 3가지 분자식 비슷한 게 앞에 있었던 것 같은데 자, 모든 원자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전기음성도 2개 비교했어요. 그리고 제일 단순하게 생긴 애 보면 W가 X 3개랑 결합했어. 근데 옥텟을 이루어야 하니 이렇게 돼야 되겠죠. 요거 가지고 일단 W가 뭔지 X가 뭔지 정체를 알 수 있어요. X는 플로린, W는 질소다.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얘는 Y가 W랑 X랑 결합하는데 W는 3개 결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됐다. 결국 Y는 뭐다? 탄소다. 탄소가 전기음성도가 작으니까 맞고 그러면 결국 Z는 뭘까? Y가 탄소인데 X 2개랑 결합하고 Z랑 하나 결합해서 옥텟을 이루려면 이중 결합해야 되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네. Z가 산소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삼각부을 극성분자. 얘는 좀 여기잖아요. 여기서 이 X가 플로린이야. 그래서 결국 전기음성도는 전기음성도 차이를 이용해서 쌍극자 모멘트를 표시하면 이렇게 되기는 하는데 그 합은 0은 아니고 당연히 플로린이 전기음성도가 더 크니까 그쪽으로 치우쳐서 그쪽이 부분적인 마이너스를 띠겠죠. 그쪽이 부분적인 마이너스를 띈다. 맞아요. 결합각은 얘 삼각부을 107.5도, 107도. 그다음에 얘 이렇게 생겼죠. 자, 일단 중심이 Y인데 삼중결합 단일결합이지만 전자쌍의 방향은 두 개의 방향으로 봐서 우리가 무슨 형으로 봐요? 선형으로 보기 때문에 결합각은 180도로 본다. 그래서 얘가 더 커야 되죠? 이거 잘못되어 있네요. 기억 니은만 맞네요. 자, 2주기 원소
요런 아이로 구성되었어요. 가나의 루이스 전자점식. 자, 알겠죠? X는 원자과 전자가 6개짜리. 그쵸? 이렇게. Y는 원자과 전자 4개짜리.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그럼 Z는 원자과 전자가 7개짜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X는 산소. 나에서 단일결합의 수는 단일결합 지금 2개 있죠. 틀렸네. 비공유 전자쌍 수는 지금 점 다 찍혔으니까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나의 비공유 전자쌍은 6, 7, 8개. 가는 X에만 4개가 있죠. 그럼 2배다. 맞죠? 답은 4번. 자, 그림은 요런 아이가 나와 있는데, 자, A 플러스 1가짜리예요. 그럼 A는 원래 뭐겠어요? 전자를 하나 더 가지고 있었으니까 나트륨. 요거죠. B는 E-이온인데 이렇게 되니까 B는 원래 뭐예요? 산소죠. 요런 애들이 결합해 있다. 그래서 B가 산소야. 그럼 산소 원자과 전자가 6개니까 요렇게 빼고 공유 결합해서 C는 탄소. C는 수소. 그리고 D는 3주기에 원자과 전자 7개짜리 염소가 되겠죠. 다음에 A는 금속이니까 전성, 표짐성 있고 A와 D는 얘가 안정원 화합물을 이룬다. 다시 말해 이온 결합할 건데 A는 플러스 1가, 염소는 마이너스 1가가 되겠죠. D는 마이너스 1가. 그럼 걔네들이 AD로 결합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C 수소고 B 산소니까 이거 뭐예요? H2O죠? 공유결합 물질이에요. 다 맞네요. A가 수행한 탐구활동이다. 극성 공유결합을 형성한 두 원자는 각각 부분적인 양전하와 음전하를 띈다. 부분적인 양전하를 델타 플러스, 부분적인 음전하를 델타 마이너스로 나타낸다를 배우고 나서 극성 공유결합을 형성한 어떤 원자의 부분적인 전하의 부호는 어떤 아이와 다른 애랑 해도 똑같다 라는 가설을 세우고 이제 찾았다. 했더니 여기 일치하는, 예를 들어 HF랑 CH4는 수소 쪽이 다 똑같이 부분적인 플러스, 그런데 그 밑에도 플루오린 OFH랑 OF2의 플루오린은 또 부분적인 마이너스, 이런 아이들이 있는데 가설이 어긋나는 거 보니까 이산화탄소에서 자, 부분적인 전하, 여기 안에 있는 부분적인 전하, 물론 전체적으로 무극성 공유결합이지만 이 안에 요 결합을 보면 산소 쪽이 부분적인 마이너스를 띠게 되겠죠. 그런데 얘는 플루오린 쪽이 부분적인 마이너스를 띠니까 산소가 부분적인 플러스를 띠게 돼요. 그래서 물론 이 극성 공유 결합, 요 결합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극성 공유 결합을 보고 분자 전체의 극성 여부를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 CH4에서 요 안에 있는 여기를 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여기를 본다. 이렇게 생각해서 같은 아이인데 결합을 다른 애랑 했을 때 어떨 땐 부분적인 플러스고 어떨 땐 부분적인 마이너스가 되는 게 기억에 해당하는 얘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으로 적절한 것은, 자, 지금 여기 보면 1번은 수소가 똑같이 있는데 똑같이 다 부분적인 플러스가 되는 아이들. 2번은 질소가 똑같이 있는데 4번은 질소는 여기서는 부분적인 마이너스인데 여기서는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여기 부분적인 플러스가 되네요. 답은 4번이네요. 여기서는 산소, 얘는 부분적인 마이너스. 여기서도 아까 이산화탄소의 이 부분에서 요 결합에서 얘가 부분적인 마이너스가 되죠. 그리고 여기 플루오린은 어느 경우든 부분적인 마이너스가 될 거고, 탄소는 산소나 플루오린보다 전기음성도가 작기 때문에 결합 전체 분자는 무구성 분자이긴 하지만 그 결합만 딱 따지면 요 부분, 요 부분만 딱 따졌을 때는 각각의 부분적인 마이너스가 얘네들이에요. 그래서 산소도 부분적인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어긋나는 가설 4번이 들어가야 맞겠죠. 답은 4번이다. 8번 수소와 이주기 원소 XYG로 구성된 분자 가에서 다에 대한 자료이다. 중심 원자는 모두 옥텟 규칙을 만족해요. 자, 공유전자쌍이 2쌍이면 2고, 3쌍이면 3이고, 4쌍이면 4겠죠. 왜냐하면 수소는 단일 결합밖에 못하니까. 그리고 중심 원자가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면 얘는 비공유 전자쌍이 2개, 얘는 하나, 얘는 없어요. 가의 분자 모형은 비공유 전자쌍을 중심 원자가 2개 가지고 있어서 직선형일 수가 없고 구분형이겠죠. 결합각, 자, 얘 뭐예요? 삼각뿔 107도 정도의 결합각. 얘 뭐예요? 정사면체 109.5도의 결합각이니까 결합각은 다가 더 커야겠죠. 극성 분자는 라는
이거 사실 메테인이죠.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에요. 그래서 무극성 분자고 나머지 두 개가 극성 분자니까 세 가지라는 말이 틀렸죠. 니은 하나 맞아요. 여기까지네요.